오늘 기업, 오늘 사람, 화제가 된 기업의 소식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짚어볼 기업들입니다. GS 칼텍스와 흥국생명, SK케미칼과 삼양식품입니다. 첫 번째 GS 칼텍스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GS 칼텍스와 SK케미칼 등 항공유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대한항공의 인수전이 GS 칼텍스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가 제게 가장 큰 관심사고 대한항공이 유상증자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3조 원 이상의 당초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조달을 했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약 1조 한 6천억 정도면 충분한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유상증자할 때 그 금액을 계속 상향 조정했죠. 그래도 100% 이상 유상증자에 청약이 되는 대호황을 겪어서 근자에 보지 못하던 사상 최대의 유상증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항공보다도 대한항공 뒤에서 웃는 기업이 또 하나의 기업이 있다. 그게 바로 GS입니다. 네. GS와 대한항공이 뭐 가까웠다는 거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이 GS 칼텍스라는 이 정유회사가 그동안에 이 대한항공에 많은 항공유를 독점적으로 대한항공에 공급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면서 이제 아시아나도 결국 대한항공 경영진이 장악을 할 테니까 그러면 아시아나의 항공유도 GS 칼텍스가 납품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 아시아나는 지금 그동안에 SK에너지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석유공사라고 하는 유공이라는 회사 거기서 독점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유도 GS가 완전히 독점하는 그래서 의외로 뒤에서 웃는 기업이 있다. 이런 오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뭐 요약을 하자면 대한항공은 GS를 선호를 했고 아시아나는 SK를 선호를 했는데 아시아나가 대한항공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SK 대신에 GS를 선택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아시아나는 이미 지금 이제 경영권에서 장악력이 사실상 제로가 됐고 사실 아시아나는 대한항공의 한 부서로 이제 재편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아직도 마지막 남은 절차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결합 심사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 자금력이나 어떤 재무구조상으로 보면 대한항공의 자회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유업체가 가뜩이나 지금 업황 부족에 경쟁이 치열했는데 GS 칼텍스 입장에서는 우리 제품을 좀 써달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 해서 SK에너지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박사님이 조금 전 언급해 주신 대로 GS그룹과 한진그룹 간의 우호 관계는 예전부터 좀 잘 알려져 있었잖아요. 뭐 경영권 분쟁 때나 뭐 상속세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줬죠.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왔는데 특히 대한항공이 경영권 분쟁에 들어가면서 한 푼의 지불이라도 아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지금도 완전히 경영권이 해소됐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조양호 회장 살아 생전에 또는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신 다음에 조은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굉장히 그 지분 부족으로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는데요. 바로 그 과정에서 지금 GS의 이 허창수 회장, 지금은 건설사를 주로 맡고 있고 정경련 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지금 GS그룹의 허태수 회장, 이 두 분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한진 편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진칼이 GS 칼텍스가 한진의 지분을 사서 들어가서 지분권 행사를 할 때 한진칼, 조시, 조양호, 조은태 회장 편을 들어주는 거 하면 또 조양호 회장이 사망했을 때, 별세했을 때 그 당시에 이 상속세 납부 문제가 이슈로 부과했거든요. 네.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을 대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조은태 그 아들 조은태 회장의 지분 가치가 더 떨어져서
경영권 분쟁에서 완전히 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생겼을 때 허태수 회장 그 GS 홈쇼핑, GS 홈쇼핑은 조만간 GS 리타일하고 흡수 합병을 합니다. 요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던데요. 이 두 회사 합병하는 그 자금 능력으로 한진칼의 주식을 사줬어요. 블록딜 형식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사주고 그 현금 자산으로 주식 그 상속세를 납부하게 했거든요. 네, 든든한 아군 역할을 좀 해줬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큰 백이다. 그런 만큼 이번에 아시아나 항공 이 비행유 또 이제 GS 쪽에 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오는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업의 지배구조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이 전 회장에게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리면서부터입니다. 이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금융위가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매각하라고 이 전 회장에게 조치를 했어요. 때문에 태광그룹 금융계열사 지배구조가 전체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요? 예, 이호진 회장 하면 앵커님은 잘 알시겠지만 우리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별명이 이제 그 황제 보석. 그래서 그 실형을 받고 재판 중에 교도소에 수감이 됐었는데 그 보석 결정을 받고 밖에 나와 있는 와중에 술, 담배 하는 이런 모습이 포착이 돼서 다시 잡혀 들어간 사건으로 유명하고요. 요즘 또 배구계에서 그 이다영, 이재영 형제들의 학폭 문제 때문에 유명한 흥국생명. 네. 그 흥국생명의 실질적인 오너가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바로 저 이호진 씨입니다. 특히 이호진 씨는 최근에 금융 미디어 쪽에 굉장히 역점을 뒀는데요. 태광그룹의 금융 계열사만 한번 볼까요? 흥국생명, 흥국화재, 고려저축, 여가람저축은행 뭐 이런 등 해서 무려 7개 정도의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고려저축은행, 저 저축은행에 대해서 금감원이 주식을 강제 매각하는 명령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분 구조가 상당히 크게 흔들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번 명령에 이제 이우 전 회장은 불복을 하면서 가처분 신청까지 이제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전 회장의 지분이 확 낮아지는 거잖아요. 최대 주주도 바뀌겠어요. 그렇습니다. 1차 가처분 신청은 사실상 패소를 해서 금융감독원이 1년 전에 발동해 놓은 것을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동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축은행 쪽에서는 이제 지분이 그 1등 주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조카인 이원준 씨가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 지금 태광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조카와 삼촌 간에 또 한 번 싸움이 예상이 되고요. 고려저축은행만 지분을 뺏겨도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흥국생명그룹 같은 데서도 금융감독원이 부적격 판정을 해서 그 횡령 배임죄 책임을 물어서 지분 매각을 명령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금 저 문제를 지금 정조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현재 이호진 회장의 경영권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호진 회장의 아들 이현준 씨가 상당 부분 지금 지분을 상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들로 좀 넘어가지만 그 이현준과 이원준 사촌 간의 이 사촌의 난이 한번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진 현재 회장님의 부인이 누구냐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신윤아 씨라고. 신윤아는 롯데 신격호 회장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의 동생이 신선호 씨라고 있는데 일본에서 그 식품업을 하죠. 그분의 딸이거든요. 지난번 신동빈 회장과 또 신동주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했을 때 바로 신동주 회장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반 신동빈 회장 운동을 했던 분이 바로 이호진 회장의 그 부인 신윤아 여사의 아버지예요. 네. 롯데그룹과는 이 태광그룹과는 이 홈쇼핑 문제를 둘러싸고 경영권 분쟁도 일으켰고 상당히 날카로운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상당히 큰 기업, 우리나라 재계 서열 순위가 20대 후반에 랭크되어 있는 아주 알짜 기업입니다.
이 흥국생명과 태광그룹의 경영권 향배가 또한 재계에서 이슈가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SK케미칼입니다.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을 앞두고 있지만 SK케미칼의 주가는 한 달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자회사의 청약이 흥행을 예고했는데 지주회사인 SK케미칼의 주식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네,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보통은 SK바사, 바이오 사이언스를 요즘 시중에서는 바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싸의 같은 학렬이다. 뭐 요즘 주가가 하도 잘 나가고 있으니까 아싸 SK, 그래서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주식은 100%를 SK 케미칼이 소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SK 바사가 잘 되면 SK 케미칼 도 당연히 잘 돼야 되는데 SK 케미칼 100% 지분을 갖고 있는 SK 케미칼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고 또 SK 케미칼의 지주회사인 SK 디스커버리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이미 장외에서 많이 거래되는 회사거든요. 근데 장외에 거래 가격이 약 20만 원 정도 됐단 말이죠. IPO 하는 가격은 6만 5천 원으로 지금 공모 가격이 결정이 됐어요. 네. 그렇다면 공모하는 것만으로 그 주인인 SK 케미칼에 바로 돈을 벌 수는 없다. 그렇다면 SK 케미칼과 SK 디스커버리가 주가가 올라가려면 장외 가격보다 더 높은 네. 바이오 사이언스 가격이 약 19만이나 20만 원은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따블의 상한가는 흔히 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따상상을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따상상할 가능성이 있죠. 주가 현재 장외 가격만큼은 보통 공모 가격 이후에 시가가 올라가는 법이니까 그럼 그때 가격 가면 다시 SK 케미칼과 SK 디스커버리가 다시 한번 크게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한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지금 청약 경쟁률이 기관 상대 청약 경쟁률은 무려 1200대 1이었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앞날을 예견할 때 실제 주인인 SK 케미칼이 어떤 회사냐 그것을 알아야 앞으로 SK 케미칼에서 이 바사라는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를 이제 가늠할 수 있거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물론 백신 회사고 앞으로 이제 백신을 개발하거나 한국산 코로나 백신을 내놓는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또 아스트라제네카도 CMO 생산량이 커지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SK 케미칼을 회사인데 SK 케미칼은 우리 앵커님 옛날에 교복을 입고 다니셨나요? 혹시 중고등학교 네, 때? 저는 교복을 입고 예, 다녔습니다. 교복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되셨으니까 예. 하여튼 저희들 다닐 때는 어느 교복을 입었느냐 가지고 경쟁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최고의 이 교복 직물로 쳤던 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교복, 네. 성경 합성. 그다음에 또 제일모직, 삼성에서 하는 그 두 회사가 최고의 교복으로 그거 한번 입어봤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바로 그거 만들던 회사 성경 합섬이 오늘날 이름이 SK 인더스트리를 경유해서 지금 SK 케미칼이 됐어요. 네. 한국 최초로 폴리에스테를 만드는 것이고 그럼 요즘은 이제 그린 케미칼, 생활 바이오 이런 쪽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번에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만약에 이 상장해서 대박을 터뜨린다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20만 원 이상으로 홀홀 날아서 상상을 기록한다면 그 돈이 대부분 들어가는 곳은 SK 케미칼이고 또 SK 디스커버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SK의 바이오 사이언스도 주목할 만하지만 한국의 이 바이오의 새 역사를 써왔던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장원 그리고 SK 디스커버리, SK 케미칼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삼양식품입니다. 횡령 혐의로 물러났던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이사회에 복귀합니다. 1년 만에 복귀한 김 사장은 투명 경영을 강조하며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이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신화로 유명한 김정수 총괄 사장이 이사회에 복귀한다고요? 예,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자, 이 대목도
삼양식품이 뭐 하는 회사인지 잠깐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비슷한 헷갈리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네. 삼양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삼양사. 그 회사는 김현수 씨가 만든 일제시대 때부터 있은 굉장히 오래된 식품 기업이고요. 또 지금 말씀드리는 김정수 씨가 사장으로 있고 있는 저 회사는 삼양사가 아니라 삼양식품회사고 우리나라 최초로 라면을 만든 회사입니다. 네. 삼양라면이 바로 저기서 나왔죠. 어릴 때 저 삼양라면을 나이 어린 나이에 최초로 먹어보고 새로운 맛에 굉장히 쇼킹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거기에 이제 불닭라면이라고 그래서 제2전성기를 만들었던 인물 김정수 씨. 저분은 사실 삼양라면 분이 아니고 삼양라면의 전중윤 회장의 며느리로 들어간 분이에요. 네. 이화여대를 졸업한 당시에 훌륭한 신부감으로 스카웃을 당해서 며느리로 들어가신 분인데 저분이 남편은 교도소가 있고 지금 회사를 실질적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연전에 회사 자금을 빼냈다고 그래서 빼내서 횡령 배임을 했다고 그래서 남편은 지금 교도소가 있고 부인도 같이 똑같은 형량을 형량은 좀 다르지만 같은 죄를 받았거든요. 다만 이제 부부가 동시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집행유예로 나온 것 같은데 현재 우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에 특가법상에 이 집행유예가 되고 5억 원 이상 횡령을 하면 5년간 취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 김순현 회장도 취업 제한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승현 회장 7년 동안이나 야인으로 숨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옥중 경영도 못한다. 앞으로 나오더라도 5년을 못한다. 그런데 도대체 삼양라면은 똑같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적용이 되는데도 어떻게 바로 지금 돌아올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지금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요. 한마디로 추미애 전 국토부 장관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행법에 법무부 장관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면 조기 복귀도 할 수 있다 이래 되는데 법무부가 특별한 사정 그 내막은 공개를 하지 않고 이 김정수 회장에게 일단 이사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부담이 되었는지 대표이사 사장으로는 나오지 않고 ESG 이사장으로 나오면서 실질적으로는 회사 경영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 옛날 말에 전어 굽는 냄새에 며느리가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삼양식품도 식품회사인데 식품회사의 며느리 사장님이 일단 돌아왔어요. 뭐 그동안의 공과는 뭐 법조계에서 따로 따지겠지만 어쨌든 새로 시작한 만큼 불닭면을 만들든지 전어라면을 만들든지 한국 식품 산업에 많이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